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이 LH 의혹 때문에 연일 기사가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가 유효하게 봐야 될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이게 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위기설, 또 하락론, 폭락론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와,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전용 강의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급격히 빠르게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는 미국의 국채 10년물인데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이때 터졌죠. 이때 급락을 했죠. 네,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예,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덜한 편인데,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전후와 비교를 했을 때 급등의 모양새를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국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유동성 장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결국 이 화폐량이 급증하면서 이 자본들이 자산 시장을 습격한 게 지금 상황인데, 정부가 통화량을 늘릴 때 그냥 무조건 돈을 찍는 게 아니라 이걸 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푸는 거죠. 돈을 찍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게 채권이고 이걸 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가 일단은 단기물이 있고 장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정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설정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니까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기가 되면 만기 시 이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의 부채거든요. 국채는 국가의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또 안전자산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투자하는 것들이 그쵸? 금하고, 그리고 또 달러, 국채, 이런 것들이 또 안전자산으로서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들 매입을 했었죠.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를 사는 수요가 적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채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단순하게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다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단순하게 보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채금리 올랐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자산시장, 부동산 붕괴될 위험은 없으니까 그냥 해야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국채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앞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로 이 부동산 주식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한편적으로 보면은 이 유동성장, 화폐가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국채 수요는 적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가 좀 있는 이 자산시장으로, 이 유동성 장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시장으로 돈이 움직였다. 이렇게 지금 단편적으로 시장을 읽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공격적인 자산으로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 코로나 때 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은 뭘까요? 경기 붕괴의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 타기 위한 수요자들의 심리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국채를 사들이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때는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죠?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양새. 자, 그러면 원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주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자산 시장이 붕괴될까라는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기사에는 연일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뽑아냈고요. 시장도 움직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은 수익이 되는 쪽으로 돈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에 있던 돈이 빠져서 그럼 이런 국채 시장으로 흘러갔느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한 것이고, 이게 하나의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500대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근데 왜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자산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냐, 우리가 그거를 봐야겠죠. 자, 보면은 이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자시장은 미래를 투영하잖아요. 지금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산시장이 움직이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차이가 있지만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현재는 우리가 글로벌 부양책으로 수많은 돈들이 증가를 했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코로나 때 뭐 최악을 겪었으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후에 코로나가 진정되게 되고 이렇게 주사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진정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소비를 못했던 이 많은 이 수요자들의 심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비가 폭발하게 될 것이고, 뭐 해외여행도 갈 것이고, 돈을 막 쓰겠죠. 그동안 못 썼던 거를. 자, 그렇게 소비가 폭발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될 텐데, 그거를 넘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게 되고 기업체들도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100개의 밥그릇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30개의 밥그릇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70개가 망하거나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공급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30개로 이제 만들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전 상황처럼 가려고 바뀌는, 예, 많은 이 소비력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없는 데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물가가 상승되면 한 번 붕괴된 공급 구조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공급 구조가 다시 세워지고 서로 경쟁 시장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 전까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남미 국가들처럼 뭐 커피 한 잔에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통제를 하겠죠. 예, 중앙은행에서 또 화폐량을 통제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딱 하나죠.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은 하나의 과정,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된다. 근데 한 걸음 다가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르더라도 주식이나 이런 투자 시장에서는 이 미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주식은 저만큼 지금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비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특히나 그런 주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조정을 당하는 거죠. 이미 이런 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으니 다음 과정을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과도한 공포,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금리가 오르나 보다 너무 빨리 겁을 집어드시고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과도한 공포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과정,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과도해지면 다시 금리 상승으로 긴축이 들어간다. 이 과정이 하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대의 흐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로 완벽히 뭐 전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코로나가 회복돼도 마스크는 제가 볼 때 계속 쓰고 다닐 것 같고, 또 이 언택트로 발전된 산업들이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 잠재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결론, 사실은 코로나는 종식될 거고요. 그리고 종식이 되면은 이 억압됐던, 잠재됐던 소비가 폭발하게 될 거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다시 소비가 되니까 다시 그 활성화되면서 실물 경기 회복 일어나겠죠. 지금 상가 뭐 무지하게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 종식되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고 최후에 돈이 이만큼 풀리고 경기 회복이 되면 당연히 고용지표까지 개선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금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돌아오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용지표까지 상승하게 되는 등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진행이 되면은 계속 저금리로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 저금리 통화 정책을 계속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어를 하겠죠.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리스크. 자, 경기 회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저금리를 지속할 시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현이 된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 회복 이전에 고용지표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부동산 폭락할까요? 우리가 살기 어려워질까요? 금리가 상승되면? 지금 우리는 이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과거에는 고금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시장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자, 과연 다가올 금리 인상을 우린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 예.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직후에는 무조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이 이 자산시장에서 좀 빠져가지고 이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적금도 뭐 다시 유행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금리 인상 직후 주식이나 금,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갈까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죠. 금융위기와 같은 이 급격한 금리 상승, 이거를 우리가 두 번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해요. 금리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고, 아, 폭락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정 수준으로 그 금리가 조절, 화폐량 통화에 맞춰서 조절된다라면은 지금 과도한 이 자산시장 팽창이 조정되는 국면은 맞겠지만, 이거는 저는 건강한 조정이 온다라고 봅니다. 건강한 조정 정도로 올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 그리고 투자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증가되면은 건강하게 돈이 돌죠. 자본이.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자산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부동산 사는 거죠. 돈 벌어서 주식 사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내수에 소비도 없는 상황에서 돈이 풀리는 족족 자산시장에 빨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서 이 투자 과정에는 지금 언택트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 까봐야겠죠. 4차 산업. 예, 까봐야 되겠지만 이것들이 발전되면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소비와 투자 증대로 인해서 자본이 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자산들도 건강하게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게 뭔지, 그리고 최근에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오르는 건 뭘 의미하는 것까지 같이 아주 단순하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공포를 집어먹는다고 해결될 건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하락이 똑같이 왔을 때도 이 마인드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아, 그래, 떨어지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기회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아, 더 떨어질 거니까 안 사고 기다려야겠다, 아예 그냥 밑바닥에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냥 전략 없이 아, 이게 예전처럼 뭐 IMF처럼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책 없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규제가 많죠. 양도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그냥 폭락에 대한 공포를 집어먹고 파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얻은 자산의 그 규모가 한 번에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금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되면 똑같은 수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자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는 방법, 전략을 마련하셔야지, 이거를 팔고 나중에 바닥이 돼서 사겠다는 것은 더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얘기했듯이 다 겁내는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부동산 주식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조정, 폭락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그 반대편 사이드도 보셔야 돼요. 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은 조정이 왔을 때 그 많은 수요자들이 앞으로 미래 5년 뒤, 10년 뒤에 원할 부동산은 뭘까? 회사는 뭘까를 생각하고 이 자산을 재배치하는, 미래에 맞춰서 다시 리폼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확실한데 조정을 보고 새로운 투자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에는 미래 언택트 시대가 오건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이제 글로벌이 하나의 그 도시로 묶이던 대다수가 이제 원하게 될 그곳, 부동산에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원하는 그곳을 선점할 기회가 다시 여러분들께 오는 것 뿐이다 라고 마음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금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멤버십 전용으로 또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